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이 또 있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그 SNS X를 통해서 농산물 완전 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설, X가 아니네요.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설이라는 SNS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completely open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뭡니까? 예외 없는 완전한 개방입니다. 그런데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한미 FTA 개방을 할 때 그때 이른바 광우병 사태 이후에 30개월 연령,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생후 30개월 이내 그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30개월, 연령이 30개월 이상이 된 것도 수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출하고 너희가 수입하도록 하자. 그 내용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는 쌀과 소고기 개방, 수입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떡하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아주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completely open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좌불 안석하는 게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펜딩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의 어떤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인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쪽에서 전략 통해서 뭔가 관세 협상 그리고 본인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안 맞아준다고 칩시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야, 한미동맹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트럼프 너무하네. 아니 바이든 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이득,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트럼프를 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조차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위험한 이 가벼운 친중 친북적인 성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 리더들이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사회주의, 권위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하도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8월 15일 민족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 80주년 날 진짜 갑자기 본인의 대관식, 취임식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광복절은 80주년 광복절은 이재명 당신의 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날인데 그거를 떡하니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또 국민을 속여요. 국민 임명실이라고 명명하면서 장난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왜냐? 내가 대통령이야. 또 한 번 외치고 싶은 겁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만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의를 2주쯤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신났습니다.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큰 시름, 큰 숙제를 해결했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한시름 덜었다. 큰 숙제 풀었다.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하면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다가 우쭈쭈 하면서 약간 띄워줄 겁니다. 이 트럼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긁어주면서 많은 것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아닙니다. 다 보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15%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5% 못해서 15%도 낙점. 그리고 3,500불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억 불 더해서 4,500불인데 일본은 5,500불이라고 해서 1,000억 불 덜 됐다고 해서 굉장히 광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GDP 대비 규모했을 때 비율을 더 우리가 투자한 거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것도 낙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입 개방 추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completely open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낙점.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태위태하는데 트럼프가 딱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에서 지금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발표와 한국의 발표의 그 중간 지점이 어디 있느냐에서 우리는 이쪽 우리 편으로 해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대부분이 맞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불안정인 리더십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라는 그런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불안한 친중, 친북, 친러 이런 어떤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그런 리스크를 아킬레스건과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